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들대로 잘 흘러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부분에서 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어떤 식으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이슈와 그리고 분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9월 11일 미국 증시부터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애플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했고, 이 부분에서 애플과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상승 마감을 보여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이슈로는 오라클의 메타와 200억 달러의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미중 관계를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뒷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 시장에 뒷받치고 있는 호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이 메타와 2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논의하고, 또 엊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비디아와 인텔에 대한 이러한 호재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호재가 계속 겹쳐주면서 이 뒷받침에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를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거든요. 9월 17일 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 금리 인하를 한 후에 증시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10월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두 번 금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계속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9월은 역사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위기와 흡사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이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상승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 제가 테슬라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연달아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테슬라 Y 그리고 테슬라 YL 같은 경우에도 대폭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전략도 많이 짜고 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미리 사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에 AI가 미리 업데이트만 하면 새 차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재고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3분기 실적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매량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애리조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로보택시도 그렇고 FSD의 기술이 더 커지면서 확장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는 글을 확인을 했고, 테슬라는 애리조나의 공공도로에서 안전 요원과 함께 FSD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기술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앞으로 시험을 주행함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면서 이 테스트를 더욱더 강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겠습니까? FSD는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학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테슬라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혁신을 담아서 특허를 2개 공개했다라고 했죠. 앞으로 자율주행은 계속 미래가 발달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카메라만으로도 3D를 재구성하는 주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이런 기술들을 특허를 냈는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FSD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FSD도 중요하긴 한데 이 고가의 라이더 없이, 그렇죠? 보통 이제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웨이모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를 두고 파장을 일으켜서 확인을 하는데, 카메라만으로도 파장과 흡사한 이
3D 기술을 재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라이더 센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테슬라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기술 발표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번이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9월 17일에 됐고, 그 다음이 바로 저는 10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FMC의 금리나 확률의 데이터를 봤을 때 무려 92% 확률을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은 앞으로 10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와줄 때 9월 말에도 한번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또 올라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번 가져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 10월에 어떤 주제로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요즘에 이슈들이 나와주면 나스닥이 올라가겠죠. 나스닥이 올라가고 S&P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제일 먼저 튀는 거,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바로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로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장에서 있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서 AI의 테마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증시의 이런 흐름에 어떤 게 반응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엔비디아, AI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시장이 뭔가 한마디만 할수록 툭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AI 관련주로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면은 테슬라 차량에다가 앞으로 그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많죠. 칩을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와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AI 쪽으로 계속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그록에 대한 이슈 중에서 이번에 xAI가 그록 5를 통해서 AGI 인공지능 범용을 높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부분에서 어떤 유저가 벤치마크를 돌파했다라는 이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로그램 합성을 부분에서도 이전 최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점수를 도달했다. 고점을 도달했고, 다른 모델들은 GPT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델들은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록 4의 이전 성능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록의 벤치마크 기록을 경신했고, 그리고 5에 대한 AGI 도달 가능성의 첫 공식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회의적이나 기술 직전의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10월을 달려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테슬라로 파급이 굉장히 일어날 텐데, 그록 5는 테슬라의 제품군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량이든 옵티머스든 어떠한 연결이 일어나면서 호재를 받쳐줄 거고요. 또한 지금 특허도 그렇고 계속 FSD의 로보택시에 대한 사람과 같은 판단과 안정성의 상향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옵티머스와 차량에 들어가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캐시드가 말한 $2,500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캐시드는 계속 말합니다. 만약에 나는 단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테슬라를 고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테슬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로봇, 에너지 저장, AI 이 세 가지가 융합된 회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이번에 5년 안에 이렇게 계속 추첨일 텐데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가까이서 보면은 하락 상승 이렇게 반복되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5년 내 $2,600를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캐시드가 항상 잘 맞추는데 이것도 항상 보수적으로 매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500 간다라고 했을 때 400 몇십 달러에서 도착을 하면서, 이전에도 $450라고 간다고 했을 때 510달러, $20에서 마감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깨 부분을 좀 가격 측정을 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이번에 베어드는 10년 안에 테슬라가 3,000달러를 도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3,000달러의 규모를 갔을 때 캐시드는 어디서 얘기한다 항상?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2,600달러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는 3,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모든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석가들이 3,000달러 부분, 2,000달러 후반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히 하나하나씩 이슈들을 풀어내면서 이 미래형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 중이며 앞으로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이슈만 갖고 왔죠. 하지만 제 말 하나하나 사이에서 팔란티어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슈들도 잘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석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차트 분석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테슬라가 요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기간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내려와주는 이런 스키즈가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긴 할 건데 이 올라감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관점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지금 변함이 없는 상태이고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이 관점 개미꼬드기가 좋은 구간 여기죠. 30달러에서 453달러 여기서 이제 개미를 꼬드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털어주면서 이 손절 라인을 유도시키고 스키즈가 발동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관점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존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좀 높습니까? 보시면 위가 높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453달러 이 자리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리거든요. 매도 압력이 좀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기 아래보다는 좀 여기 위가 긁을 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스키즈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요 500달러 부근까지. 그래서 이런 자리 때문에도 여기서 이제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 보시는 453달러 요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막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개미들의 유동성을 만들어낸 다음에 광기를 만든 다음에 계속 폭락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개미만 털고 상승을 나오는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다. 또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26달러 요 자리만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면 계속 횡보 이후에 상승만 바라보는 것이 좋다. 여기 횡보가 나오던 폭락이 나오던 횡보가 나오던 위로 올라갔다 스키즈가 나오던 결국에는 우상하는 관점은 그대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색 매물대까지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42달러 여기서 다 추천해 드렸죠. 그때 아마 500명 정도만 제 텔레그램을 보시고 영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마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고 계실 텐데 몇 퍼센트죠? 27%. 하지만 여기서부터 제 관점은 하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고점을 여기 보이시는 189달러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면 제 관점이 바뀌면서 올라가는 관점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보다 하락을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전에도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이때 어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보면 제가 여기서도 개미꼬드기 딱 좋은 마지막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 개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리는 생각보다 올리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거래량 터지면서 189달러 이 자리를 많이 이탈한다? 그러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이 구간이 엄청난 저항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제가 상승 관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미꼬드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속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면 진짜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제가 말하는 방향대로 똑같이 흘러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또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올라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다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동그라미 그 매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가 나온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도 관점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엔비디아도 여기서 횡보가 나온 후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러한 관점이 유지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164달러 이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꼭 지켜준 자리에서 횡보 나온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 좋고, 만약에라도 164달러를 이탈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폭락이 나온 후에 그렇죠, 여기서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오히려 신규 매수자들은 좋을 수 있는데 기존 매수자들은 조금 이제 불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게 아주 매우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을 찍고 분석을 하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신뢰를 계속 주고 있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승률도 또 높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신뢰와 더불어 구독자도 그렇고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을 만들었냐, 바로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텔레그램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거든요. 승률이 무려 90%에서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레이더는 이 시장에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틀릴 때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거의 웬만해서는 잘 안 틀리거든요. 틀리더라도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면 들어왔지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토대로 제가 앞으로 이러한 관점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리냐라고 했을 때 영상에서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다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매수해도 되나? 과연 여기가 이제 상승 자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광기에 매수하는 개미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들어오시면 정말 후회를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셔가지고 뭐 템퍼스 AI나 뭐 아마 이 분들은 전부 다 지금 50% 수익 가져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때 추천한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때는 텔레그램이 300명에서 500명이어서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발굴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고, 이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안 걸어놨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게 걸어놨으니까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